방조에 대한 충북도와 제천시의 정상화를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요. 7월 3일날 제천시청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제천 영육아원에서는 자진해서 시설 폐쇄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7월 11일 제천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협박하지 말라는 설명서가 나왔고요. 7월 17일 날은 제천 영육아원에 대한 시설장 교체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외 군대 단체에서 공동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7월 28일 제천시청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해당 아동들과 종사자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7월 29일 시설아들 4명을 로뎀 청소년의 집으로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징계고요. 또 31일은 시설아동 1명의 퇴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날 시설교사 1인은 정직 1개월, 1인은 정직 6개월, 또 회계 담당자 1인 해고. 그래서 이로써 종사자 징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직 6개월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통상적으로 행정 징계는 정직 3개월이 최대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직 6개월을 내렸고요. 더군다나 정직의 시행 시기는 추후 원에서 결정한다. 일종의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 징역을 한 200년 때리고 집행유예를 내리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법 집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겁을 줘서 당사자의 입을 막으려는 치졸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큰 오판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4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은 잠깐 읽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글 고발자를 징계를 한 것입니다. 원에서는 8월 5일날 제천시가 행정처분한 걸 가지고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8월 13일 따라서 8월 5일부터 시설장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 것입니다. 8월 13일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전원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따로 기자회견문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말씀 전에 행정처분 이걸 갖다 놨어요. 지금 현재 내부 고발 교사 2명에 대해서 지금 정직 징계가 지금 중징계죠. 중징계가 지금 내려진 상태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간략히 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이 아이들도 모두 인권위의 또 진술과 또 학대를 적극 진술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퇴소조치가 1명이 있고요. 퇴소조치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탁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위탁교육보다는 징계로 지금 공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의 징계가 지금 4명이고, 사유는 방화부터 폭언, 폭행이라고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해당 4명의 아이들은 지금 그 사유를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랬는데 자신은 쉽게 말해서 좀 찍혀서 지금 위탁교육을 이라는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는 딴데 위탁교육 1명이 더 추가가 된 상태. 그래서 총 위탁교육 징계조치는 5명, 퇴소조치 1명이고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전원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전원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엉터리인지는 이따 자료를 가지고 또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후보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인권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제천 영유원의 박수향 교사 선생님부터 우리가 후보문을 간략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천 영유원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증언했던 하나지돈 박수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직권조사를 통해 올해 5월 2일 아동학대 사실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전문가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대로 시설적 조치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받은 제천 영유가원 정민호 원장은 직무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무더기 보복 징계를 감행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저를 비롯한 2명에게는 정직 6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말도 안 되는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보복성 징계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외부 고발자가 어떻게 기관의 명예훼손을 시켰다는 이유와 허위 사실 유포, 고위관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상명, 사고 미보고 등 취업규칙 제47조와 5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정의를 위해 신고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박민호 원장은 더 이상 아동학대를 부인하지 말고 제천시의 처분대로 이행하기를 바라며 제천 영유가원의 원생들한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질의응답은 별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다음은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제천장애인 지부에서 진정 배영대 지정을 비롯해서 규탄 발언을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제천장애인 지부 지도위원 맡고 있습니다. 김용호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관계자분들이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는 절대 자식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설령 사형수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관계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 폐쇄하겠답니다. 시설 폐쇄한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분노가. 시설 관계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가? 아이들이 암만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해도 시설을 폐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이 시대가 그래도 정의롭게 굴러가는 것은 우리 박 선생님 같이 양심 선언을 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직장에 돌아가는 일이, 시설에 돌아가는 일이, 이건 도저히 내 양심이 호소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정의롭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 사회는 징계내려요. 뭐? 정직, 해고로. 해고는 살인입니다. 아시죠? 직장 폐쇄는 어떤 거냐면은 악질 기업이 노동자가 내 요구 조건을 나 회사에다 요구했지 들어주기 싫으면 악질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직장 폐쇄운을 해요. 그럼 그 직원들 어떻게 됩니까? 첨단 뿔뿔이 해고돼가지고 떠나는 거라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설 폐쇄라는 게. 또 하나?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촉구합니다. 시설 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연루된 이사진들 전부 다 사퇴하십시오.
그만이 이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멀리 청대소였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성철 사무장부터 발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신성철 사무장입니다. 연대회에서 제천에 와서 기자회견한 게 제가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충주는 한 번 있었는데 이런 좀 유감스러운 일로 제천까지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는 것 자체가 제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제천 이런 제천 연유학원 담당 공무원들도 참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생활시설, 특히 아동생활시설은 사회 안전망 중에 최전선에서 보루로 남아있는 그런 아주 우리 지역사회 복지기관으로서 아주 소중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부패와 이런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좀 통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 생활시설 비리 문제가 비단 우리 지역에서 이번 아동학대나 비리 문제가 이번만 발생한 건 아닙니다.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충북도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벌써 2년 사이에 이런 생활시설 비리 문제가 충북도에서 연달아 지금 3-4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문제는 비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자치단체,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를 지역 정치인들이 비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생활시설 인권 문제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이 시설들이 더 이상 이런 인권 학대 문제나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연대에서는 아마 예정된 계획으로는 9월 달에 충북도청에서 강력하게 이번 제천 영유학원 법인 폐쇄 문제를 거론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이런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제천 영유학원 시설 관리자들이 반성을 하고 좀 대화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서야 이제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얘기를 할 자세가 있으면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에서는 이 문제를 주력사업으로 삼아 제천에 몇 번 다시 오는 일이 있더라도 법인 폐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발언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제천 민주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상임대표이신 김영우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천 민주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동 목사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또 워낙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참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제가 알기로 제천 영유가원도 이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비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성서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인들이 성서의 말씀을 얼마만큼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언제든 좋다. 시민사회단체하고 한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요청해주면 언제든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이런 기자회견 장소를 빌어서 이런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반성은커녕 노동 탄압까지 자행하는 시설장 처벌하고 제천시와 충북도는 제천 영유관 운영 정상화 대책,
즉각 마련하라. 제천 영유가원 사태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화이트 아동복지회와 제천 영유가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제천시 행정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시설 폐쇄 협박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삼더니 지난 8월 5일 청주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이렇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16일에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지시 불이행과 같은 이유로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국가인권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던 내부 고발자들로 이번 중징계 처분의 근거와 사유도 불분명하지만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징계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설 종사자만 아니라 시설 내 피해 아동들에게도 강압적인 분위기와 갈등 조성,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원 조치 및 퇴소 조치, 위탁 교육을 빙자한 징계 조치, 퇴소생의 폭언과 폭행 방조 등 지속적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2차 피해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사태를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내부 고발 교사와 아동들에게 보복성 징계와 2차 학대가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화이트 아동복지회와 제천 영유가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화이트 아동복지회와 제천 영유가원은 즉각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제천 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 둘, 화이트 아동복지회와 제천 영유가원은 국가인권회의 권고와 제천시 행정처분을 즉각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3. 생활지도 교사 및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적대적 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제천시와 충북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난 5월 국가인권회의 조사 발표와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학대와 인권침해 사실을 외면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시설 운영진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 누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충북도 역시 해당 범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단선이사 파견 등이 검토되어도 모자랄 판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제천 영유가원 운영진의 기고만장과 인면수심은 충북도와 제천시의 직무유기의 결과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와 제천시가 제천 영유가원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원죄와 자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추가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북도와 제천시는 시설 내 내부 고발 교사들과 피해 아동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 둘,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및 국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법인 지정 취소를 철저히 하라. 또한 해당 법인 전반에 대한 조치와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셋, 혼란과 불안에 있는 시설 아동들에게 현 사태에 대한 경위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안정적 조치를 약속하라. 제천 지역의 양심을 가진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제천 영유가원 아동학대 사태를 바로잡고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보복과 피해가 확대되는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지경에 와 있다. 이에 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제천 영유가원 사태 정상화와 피해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아동학대, 인권침해, 노동탄압 웬 말이냐. 부당징계 처리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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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제천 영유가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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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은 제천 영유가원 사태 정상화하고 충북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맞아요. 2013년 8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입니다. 한 가지로 첨언하자면 제천 영유가원에서는 그동안의 시설 아동들을 교회로 데리고 다니면서 헌금을 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덥습니다. 영양 선생님 또 오셨죠? 다른 분. 자,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학대의 유형이 신체적인 학대와 성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나 방임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식단이 부실하다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증거자료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정보공개청을 통해 확인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도 상당히 발육이 부진한 걸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좀 확인을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이제 급식 부분들은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 시설 내부에서 이제 아이들이 증언해줬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요.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 10명분의 이제 아침 식단입니다. 10명의 아침 식단이고요. 이제 듣기로는 이제 시설 측에서 이제 매일 한식을 제공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입맛이 없다 뭐 하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 계속 이런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14억 정도의 운영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성장기 우리 아이들에게 하다는 것이 한번 다시 한번 영양적인 생각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제공의 식단이고 다른 뭐 보여줬다는 사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제공되는 아침 식단이 되겠습니다. 10명분 식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10명분 식단이고 빵 조각이 이제 10조각이죠.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밥도 줘요? 저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줘요. 네, 이따 말씀하십시오. 영양 쪽에서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따가 해명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입수한 자료는 이제 이런 사진들이 한 5장 정도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은 이제 요즘 시설 전원 신청서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술한 일부 아이들이 진술한 것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게 이제 그 전원 신청서가 되겠고요. 그건 도무지 왜 전원 신청서가 돌아다녀야 하는지 지금 징계를 받으신 분들 징계 행정처분 와중에 이 전원 신청이 돼야 하는 건지 전원 사전 계획서는 제대로 제출을 하고 이것들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지금 아이들 진술 내용입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자세히 안 보실 건데요. 그 퇴소한 아이들 언니들이 때려서 협박해서 그래서 나는 전원을 희망한다 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 다들 가고 나 혼자 남으면 지금 무서우니까 다른 시설에 간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 주로 이제 보통 그 퇴소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설 퇴소하는 아이들이 와서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전원 조치를 신청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분의 노치분도 지금 이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좀 틀어기 힘든 게 실명들이 많이 거론돼가지고 이건 여기서 하기는 힘들고요. 개별적으로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사 매거진 창의 김용수 PD입니다. 제가 1차로 5월달에 취재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별반 달라진 건 없어 보였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커 보일 것 같습니다.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특히 아이들은 뭐 성인과 다르게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내부에 좀 애들 간에 뭐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도 피해 또 학대 또로 볼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상 방임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안에서
시설 아동 간의 뭐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부 사례도 그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동학대가 국가인권위로부터 발표가 되고 이후에 제천시가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서 7월달 발표했지만 시사 발표했을 때 시점부터 아이들 안정적 조치를 하도록 누군가 지역에서 누군가 책임있게 그걸 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죠. 아이들로서는 자기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뭐 다른 선생님들 아이들이 자기 보호하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움을 요청해도 사실 묵살한 그런 내용들도 많고 거기다가 징계니 뭐니 계속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지금 실제로 따로 떨어져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천시와 충청북도 그다음에 중앙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안정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들이 가장 시급했다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안과 혼란들, 그다음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2차적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개인 가정이 아니고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영유가원이. 근데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이러한 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의 오랜 기간 동안에 조사에 의해서 발표가 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영유가원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어쨌든 국가인권위의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적인 사과와 더불어서 개선 방향에 대한 그런 대책을 제안했다면 훨씬 더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어찌됐든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 시민과 아동들을 협박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하고 현재 원생 인원 현황의 변동이 있나요?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소 조치라는 퇴소시 아직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 징계도 여전히 지금 아이들이 거부를 한 상태고 26일죠. 이번 주 26일 날 보건통보지에서 통지지방공무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나가거나 이러진 않고요. 통보만 시설 내 개인 통보만 강구를 알고 있고 이것들을 아이들 계속 거부를 하는 것은 아이들 불만은 불안이 거예요. 기껏해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로덴 청소년학교에 그냥 위탁교육이죠.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왜 해당 사유가 나만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설 측을 옹호하는 아이들은 다 빼고 왜 우리만 골라서 징계를 내리느냐. 징계로 보면 그것은 이제 공고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로덴 청소년학교로 가는 것들을 위탁교육을 하는 것들이 이후에 다른 시설로 보내기 위한 전초가 아니냐 이런 불안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는 이것들이 신의치로 와야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나 이것도 있었지만 만약 충청북도가 생각하는 대로 신의치료면 아이들에게 징계 공고가 아니고 신의치료 공고를 냈어야죠. 이게 정말 잘못된 아이들이 지금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들은 진술이 일관되게 이 사실에서 억울하다 이 부분에서 계속 같이 호소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노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됩니다. 노뎀 학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발설하기 그렇지만 노뎀 학교에 현재 시설에 와 있는 학생들,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지금 영유가원에서 보내야 될 학생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진우 사무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러한 좀 치료와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청소년 지역 복지 상담센터들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보호 상담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바로 로뎀 학교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절차상에 좀
과오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 전환 조치를 통보는 했는데 아직 변한 아니, 상태는 아니고 전원 조치는 아니고 전원 조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원 조치 신청을 받고 있는 게 그 희망했던 아이들이 사실상 딴 데 뭐 가고 싶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 시설 내 지금 폭행이나 폭언 또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떠나고 싶어서 피해자 아이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 아동의 진술에서도 그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퇴소도 신청. 퇴소 우리 연소를 지금 퇴소 연장보호 이제 중단 공고가 난 친구도 어제 이 친구도 같은 생각들을 해요. 같은 주장들이 뭐가 있냐면 억울하게 시경 와서 그 친구도 방화 폭행 이렇게 큰 조작 이렇게 혐의가 있었지 혐의를 가지고 퇴소 조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학생도 그 해당 학생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방화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방화를 적극적으로 말렸다. 시설 내 작은 소동이 좀 있었는데 그걸 많이 말렸다. 그런데 자기는 퇴소 조치하는 것은 이건 보복이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퇴소 전환 조치를 권고받았다는 거죠? 아니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는데 지금 한 명은 퇴소 조치를 통보받은 거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제 전원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라고 전원 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송강호 의원이나 그 최명현 시장이 지금 해당 보육원을 지금 두둔을 하고 있고 독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이렇다 보니까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걸 관련해서 앞으로 좀 대응 방안이나 향후 일정 같은 게 지금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서울에서 그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인권인 부분들이 인권의 독립성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에서보다는 이제 서울에서 국가인권위 제자시작된 공공행동부터 이제 기자를 해봤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그 송강호 의원과 현명철 그 국가인권위 위원장에게 책임있는 해답을 달라, 소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 소명 자료가 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이제 그 서울의 그 인권단체와 같이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시설 그 민주성에 대한 부분들, 민주성이 많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죠.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송강호 의원이나 현명철 그 국가인권위원장의 책임 답변은 오지 않았다, 소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그 시설에 같이 이제 몇 분을 오셨는데 이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들은 절대로 시설에 대해 가지고 반감이나 이 시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이 자리에 쓴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양심선언했던 교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이 그 지금 바깥 시설 제천 영유아 시설 같은 게 바깥으로 거의 안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근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시설이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또 우리 제천 시민들도 좀 더 우리 시설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서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그 전제는 뭐냐면은 시설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을지 지금 아까도 말씀 이 사진들이 그렇게 폐쇄 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폐쇄하면 어디로 갑니까? 나쁜 소리도 터지잖아요. 이런 이 사진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맞추고 교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반목하지 마시고 또 이런 저희들한테 알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항상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하게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해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시설 관계자분들이 제가 볼 때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설을 폐쇄하면 아동들만 전원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일자리가 잃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기자회견 다 하셨으면 이분들도 계시니까 자, 나중에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자회견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 자리로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에 지금 영양사 선생님도 오시고 사무국장님, 저희들 40년을 거의 근무하신 관리 직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선생님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들 식단